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보들얀 한 볼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가방 준비해봤어요. 저희 세비의 보들얀은 이렇게 보들보들 부드러운 테리 소재가 가장 큰 특징인 실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가방에도 소재 자체가 큰 특징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로 들고 다니기에 정말 좋은 가방이고요. 사이즈가 미니한 사이즈지만 가로로 긴 바게트백의 형태이기 때문에 물건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자수라벨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고 적당히 포인트가 되도록 매치를 해봤는데요. 색깔이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초록색까지 세 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방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 매치해서 포인트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자체는 이렇게 큰 실 한 볼을 사용해서 바닥부터 위에까지 한 번에 떠주고 손잡이만 2개 떠서 연결하는 아주 쉬운 방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고요. 실 자체에 탄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손땀에 따른 소요량 차이가 커서 손땀이 조금 크신 분들은 한 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요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방이 탄탄하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약간 쫀쫀하게 떠주도록 할게요. 손땀에 관한 설명은 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수라벨 뿐만 아니라 이런 너트라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보들얀 한 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 영상 속에서 코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802번 라떼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실 한 볼을 전부 다 사용하고 약 10g 정도 남기 때문에 소요량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쫀쫀하게 떠주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실이 모자랄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볼 추가해 주시거나 또는 손잡이 먼저 뜨고 몸판을 떠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전복호 바늘 10mm 준비해 주시고요. 10호가 아니라 10mm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은 실 굵기에 맞게 이렇게 두꺼운 걸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두꺼운 돗바늘, 그리고 첫 코 표시용으로 마커는 1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손잡이 부분 연결할 때 위치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2개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중앙에 달아줄 라벨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라벨 이렇게 레터링 색상에 맞는 실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수혜용 실도 괜찮고 저의 경우에는 자수용 로미오 실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달아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혜용 바늘, 뾰족한 바늘로 준비해 주셔야 이 라벨 면을 통과할 수 있겠죠. 굵은 돗바늘 외에 이렇게 라벨용 바늘 해서 총 2가지 준비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실 뽑아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손에 잘 감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실이 부족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방 몸판 먼저 뜨지 마시고 손잡이 먼저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손잡이 먼저 떠주시면 좋고요. 손잡이는 영상 쭉 넘겨서 뒤쪽 부분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먼저 떠주시면 되고, 저는 가방 몸판부터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실은 많이 남길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남기고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손을 잘 잡아준 상태에서 전복코 바늘 10mm로 약간 쫀쫀하게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서 매듭 한번 잡아주고 당겨서 고정해줍니다. 자, 이 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겨보면 탄성이 있는 실이라 제 손땀에 따라서 소요량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실이라고 해서 정말 끝까지 당겨서 세게 뜨면은 이제 조직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진 않고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는 선에서만 살짝 타이트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방 바닥부터 떠주도록 할게요. 시작 사슬 9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9개의 시작 사슬 잡아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바닥을 떠보도록 할 건데요. 가방 바닥은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원형 뜨는 법은 여기 처음 코와 마지막 코 이 부분에만 늘림이 들어가고 가운데 있는 코들은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일자로 떠주는 구조예요.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기둥사슬 제외하고 9번째 시작 사슬 코 있죠? 자, 이 부분에 바늘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가닥 넣는 것보다 살짝 돌려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볼록볼록한 코산들 있죠? 이 코산까지 해서 이렇게 찔렀을 때 바늘에 하나, 두 가닥이 걸리도록 앞에서 봤을 때는 요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을 제외하고 푹 찔러서 이렇게 두 가닥 다 찔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구멍이 덜하고 탄탄하게 떠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시작 마커로 첫 코 표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쭈루룩 편하게 뜨셔도 되는데 가방 바닥이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떠주기 위해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잡아서 약간 타이트한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대로 계속 점점 타이트하게 당겨지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편물이 고르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손땀과 힘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살짝만 당겨준 상태고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넣어서 짧은뜨기 두 코 늘려뜨기로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살짝 당겨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편물이 너무 오그라들지 않으면서 적당히 탄탄한 두께로 떠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손 감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느꼈을 때 이 정도면 늘어짐 없이 적당히 탄탄하겠구나 싶은 정도로만 당겨주셔야 돼요.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코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라 푹 찔러서 뒤에 있는 코선까지 바늘에 걸리도록 푹 찔러서 하나, 두 가닥 이렇게 들어가도록 찔러주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살짝 당겨주고 그 옆에 둘, 셋 떠주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뜨기를 할 때 바늘을 약간 거의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빼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실이 좀 길게 걸려요. 그래서 좀 더 느슨하게 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뜰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는 건데요. 애초에 손땀이 많이 쫀쫀하신 편이면 이렇게 굳이 당겨주시지 않아도 타이트하게 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물이 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타이트하게 떠주시면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떠줬고요. 그 옆에 짧은뜨기 다섯, 그 옆에 여섯, 그 옆에 코 일곱.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7개 떠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사슬이 남습니다. 이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3개 넣어서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로 떠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푹 찔러서 하나, 두 가닥 전부 다 걸리도록 바늘을 넣어주시고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한 번 더 같은 자리 찔러서 짧은뜨기 요 실은 요 옆으로 붙여서 감아서 떠줄게요. 짧은뜨기 둘 해준 다음 편물을 살짝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떠지도록 편물을 약간 돌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요 꼬리실은 그 위로 올려서 감아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셋. 자, 이렇게 가장 끝코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코에 3개를 넣어서 3코 늘려뜨기 해줬고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반쪽짜리 사슬 코가 남아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2가닥을 찔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한 가닥의 사슬이 남아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처음에 2코 넣어줬던 곳은 이렇게 늘어져 있죠? 8가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한 가닥 이렇게 찔러주고 이 꼬리실 위로 올려서 2가닥처럼 잡아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사슬 둘, 그 옆에 셋, 그 옆에 넷, 그 옆에 5가지 떠주시고 꼬리실 살짝 당겨서 이렇게 편물이 약간 장력이 안 맞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휘게 되는데요. 이 꼬리실 당겨서 이렇게 판판해지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6, 7. 자, 마지막 한 코는 요 늘어져 있는 부분. 처음에 짧은뜨기 2개 넣어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마지막 짧은뜨기 해서 8개의 짧은뜨기로 이렇게 1단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모양이 조금 우글우글 거릴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실 잡아당겨서 약간의 장력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작은 타원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2단에서 이 크기를 점점 키워주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 끝에만 늘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자, 우리가 빼뜨기 해줬던 이 첫 코 있죠? 이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2개 넣어서 2코 늘려뜨기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한 코만 먼저 떠준 다음 마커로 시작 위치 표시해주고 살살 당겨서 어느 정도 편물 두께 잘 맞춰준 다음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들어간 거 확인이 되셨으면 이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한 번, 2번 떠줬고요. 이제 이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7코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고 마지막에 하나, 둘, 셋 같은 자리에 3개 들어간 짧은뜨기 부분에서 방금의 방법대로 한 번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옆에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7개 해주셨으면 하나, 둘, 셋 코 나오죠? 요 3코에는 2코 늘려뜨기로 총 3번 떠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2개씩 넣어서 한 번, 그 옆에 코에도 2개씩 한 번 해주고 한 번 더 해서 2번, 그 옆에 코에도 한 번, 다시 한 번 같은 자리에 또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3개의 2코 늘려뜨기 떠주셨으면 그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자, 이 7코는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7개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7개의 짧은뜨기 해줬으면 한 코가 남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코는 빼뜨기 코라서 코로 치지 않고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한 코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코에도 2코 늘려뜨기로 마무리 해주면 시작할 때 2코 늘려뜨기 2번 해주고 방금 1번 해줘서 이렇게 3번의 늘려뜨기 들어가고 이렇게 반환점 부분에서도 3번의 늘려뜨기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이 모두 다 늘림이 완성되면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첫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해줍니다. 잘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이 꼬리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잡아 당긴 다음 잘라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2단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3단까지밖에 없습니다. 바닥이 조금 작고 그 위로 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바닥단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기둥사슬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전 단에서는 늘려뜨기만 1번, 2번, 그리고 3번 해줬어요. 자, 3단에서는 늘려뜨기 하기 전에 짧은뜨기가 하나 먼저 들어갑니다.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늘려뜨기 하나를 늘림 규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준 상태로 첫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준 다음 그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늘려뜨기. 자, 늘려뜨기는 2코 늘려뜨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해서 늘려뜨기. 이렇게가 한 세트고 한 세트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한 번, 그 옆에 코는 2코 늘려뜨기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로 늘어났고요. 이 옆에는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7개 해주도록 할게요. 그 옆에 코부터 바늘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자, 이렇게 7개의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이제 또 반환점 부분, 이 원형 부분이 나와요. 이 원형 부분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했던 늘림 세트 있죠? 짧은뜨기 하나랑 2코 늘려뜨기 하나. 이거를 3번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번, 2코 늘려뜨기 한 번 해서 한 번 반복해 줬고요.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 한 번, 2코 늘려뜨기 한 번. 세트 2번 반복해 줬고 마지막 3번째 세트 짧은뜨기 한 번, 2코 늘려뜨기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늘림이 전부 다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7개 해주고 마지막 한 세트 또 짧은뜨기 한 번과 2코 늘려뜨기 한 번으로 끝을 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짧은뜨기 8개랑 2코 늘려뜨기 1개가 되겠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8개 짧은뜨기 해주고 마지막 한 코는 2코 늘려뜨기로 해서 짧은뜨기 한 번, 2코 늘려뜨기 한 번, 세트가 한 번 채워져서 하나, 둘, 셋 세트로 끝을 내주도록 할게요. 2코 늘려뜨기. 자,
처음에 표시해놨던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에 있던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탄성이 있는 실이라서 솜땀에 따라서 사이즈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저랑 어느 정도 솜땀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는 기준은 이렇게 사슬이 V자로 나온 거 보이시죠? 이 안쪽에 있는 V자와 안쪽에 있는 V자 사이를 재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재서 이 V자, 안쪽 V자까지 했을 때 16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길이는 마찬가지로 안쪽 V자와 안쪽 V자 사이를 재서 7cm 정도 나옵니다. 저랑 어느 정도 길이가 비슷하게 나오면 솜땀이 맞는다는 증거니까요. 요 솜땀 유지하면서 4단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단부터는 가방 몸통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몸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늘림과 평단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점점점 위로 퍼지는 약간 보트 모양이 돼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자, 요 단, 4단에서는 우리가 떴던 방식인 이렇게 사슬 두 가닥을 전부 찔러서 떠주는 게 아니라 이랑뜨기 기법을 사용해서 요 뒤에만 바늘을 넣어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V자가 있으면 이 뒤에 있는 요 사슬만 찔러서 떠주도록 할 건데, 이렇게 한 가닥만 찔렀을 경우 이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가방이 덜 튼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가로로 하나 이렇게 선이 보이죠? 요 한 가닥 플러스 뒤에 있는 가로 줄까지 찔러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땐 여기 있는 한 줄이 살아있으면서 뒤에서 하나, 둘 해서 두 가닥으로 튼튼하게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해준 상태에서, 자, 여기 부분이 첫 코가 아니라 빼뜨기 해줬던 부분이 첫 코예요. 이 부분에 한 가닥 바늘 찌르고 뒤에 있는 한 가닥까지 손으로 잘 이렇게 바늘에 함께 걸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뭉쳐 보이지만 두 가닥이에요.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하나. 자,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과 몸통 모두 다 짧은뜨기로만 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고요. 짧은뜨기 하나 해준 다음 둘, 셋, 넷. 짧은뜨기를 총 4개로 떠주도록 할게요. 이 단에서는 이랑뜨기로 뜨기 때문에 계속 이랑뜨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지만 말하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짧은뜨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저처럼 이렇게 뒤에 한 가닥과 뒤에 한 가닥 모두 찔러서 이랑뜨기로 떠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짧은뜨기 둘, 그 옆에 두 가닥 모두 다 찔러서 셋, 그 옆에 넷.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코 떠줬고요. 자, 이제 늘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코는 한 가닥, 뒤에 한 가닥 찔러서 똑같이 이랑뜨기로 떠주지만 짧은뜨기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 한 번 더 찔러서 한 코에 하나, 두 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요. 2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코 늘려뜨기입니다. 이랑뜨기로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가닥을 찔러서 짧은뜨기 4개. 그리고 2코 늘려뜨기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짧은뜨기 4개, 두 코 늘려뜨기 1번.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반 조금 안 되는 부분까지 떠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5개 떠주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5개가 끝났으면 자, 이제 또 반복되는 세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4개 그리고 늘려뜨기 1번 떠줬어요. 자, 이쪽 반대쪽에서는 늘려뜨기 1번과 짧은뜨기 4개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에서부터 늘려뜨기 1번, 그리고 짧은뜨기 4번, 자, 이렇게 한 세트 떴으면 이 가운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또 한번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늘려뜨기 1번과 짧은뜨기 4개인데 자, 이렇게 떴을 때 늘린 부분이 전부 다 대칭이 맞게 왔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뒀을 때 늘려뜨기, 늘려뜨기, 가운데 짧은뜨기 5개 해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늘림을 해줬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늘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맞게 수직에 맞게 늘림이 들어가는지 위치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코 늘려뜨기,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4개,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세트가 끝났으면요. 마지막 두 코는 늘려뜨기 1번과 짧은뜨기 1번으로 끝을 내주도록 할게요. 두 코 늘려뜨기 1번, 그리고 마지막 한 코는 짧은뜨기 1번,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살짝 가방 모양을 만져보시면 바닥 부분에서 한번 각지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요. 자, 처음에 짧은뜨기 4개만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하나를 채워서 이 둥근 부분에 짧은뜨기가 5개가 왔고 반대쪽 부분도 뜨면서 여기 늘림과 늘림 사이에 짧은뜨기 5개를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 가방 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코가 대칭이 되게 떠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랑뜨기로 뜨느라 조금 힘드셨을 텐데요. 이 단에서만, 이 4단에서만 이랑뜨기를 떠주는 거고 이제부터 가방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사슬 2가닥 전부 다 걸어서 일반 짧은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각이 사라지도록 한번 모양을 잘 만져주시고요.
자, 이제 5단 떠보도록 할 건데 5단에서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만 한 바퀴 떠주시면 돼요. 4단에서 늘림을 하면서 전체 코수가 38코가 됐는데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고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마커로 표시해주고 이번 단은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만 쭉 떠서 한 바퀴 돌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한 코씩 떠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총 38개 해주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로 5단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닥에서 모양이 조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각이 좀 더 살게 되고요. 자, 이제 6단에서는 다시 한번 늘림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기둥사슬 올려주시고 처음에 4단과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위치에 늘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첫 코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타원 바닥에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이 다음 코에 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두 코 늘려뜨기로 늘림해 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한 번, 같은 자리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 두 코 늘려뜨기 해주고요. 이 상태로 한 코에 하나씩 그 다음 코부터는 짧은뜨기 5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늘림 한 번, 짧은뜨기 5번 해준 상태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늘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코 늘려뜨기로 늘림해줍니다. 자, 몸판에서부터는 쭉 늘림이라고 하면은 한 코에 짧은뜨기 두 코 넣어서 두 코 늘려뜨기 하는 늘림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늘림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늘려뜨기 한번 해주셨으면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6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6개 해줬고요. 이 위치와 대칭이 되는 위치에서 한 번 더 늘림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세트로 묶어서 늘려뜨기 한 번과 짧은뜨기 5번을 총 2번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늘려뜨기 한 번, 그 옆에 짧은뜨기 5번, 세트 한 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늘려뜨기 한 번 하게 되면 끝에 부분과 대칭이 되는 위치에 늘림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5번, 둘, 셋, 넷, 5번.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 부분에서 했던 거와 같이 늘림과 늘림 사이에 짧은뜨기 6개가 오는 부분이에요. 늘려뜨기 한 번, 그 옆에 코 짧은뜨기 6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늘림이 들어가게 되겠죠? 늘림 한 번 해주시고 남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에는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 4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자, 이렇게 떠주고 편물 살짝 정리해준 다음에 첫 코 표시해놨던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늘림단 떠봤는데요. 자, 이렇게 늘림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앞뒷면 모두 대칭이 되도록 늘림을 넣어줬어요. 뜨는 손땀에 따라서 편물이 돌아가는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랑 손땀이 비슷하신 분들은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늘림이 들어갔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늘림 한 단 떠줬고 이제 이 위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는 평단을 2단 떠주시면 돼요. 우리가 4단하고 평단을 1단 떠줬죠. 이번에는 6단 뜨고 평단을 2단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 뜨고 6단 늘림단에서 전체 코수가 38코에서 44코가 됐기 때문에 이 위에 평단인 7, 8단도 전체 코수가 44코가 되겠죠?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고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준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서 마지막 코까지 온 다음 빼뜨기로 마무리해주고 한 번 더 기둥사슬 그리고 짧은뜨기 44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평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타이트하게 떠주셔야 편물의 처짐이 적고 이 손땀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편물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고 탄탄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빨리 뜨려고 하기보다는 일정하게 뜨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쭉 떠보시고 저희는 8단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평단 2단 떠왔고요. 마지막 코까지 떠줬으면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단까지 떠온 상태고 늘림과 평단을 반복하면서 점점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늘림단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9단에서 똑같이 늘림이 들어가는데요. 코수가 많아졌으니까 위치는 고정되면서 사이사이에 코수만 늘어나게 되겠죠?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신 다음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2개 떠주도록 할게요.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준 다음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2개로 시작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다음 코에 늘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늘림은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2개 넣어주는 2코 늘려뜨기죠. 이렇게 늘림 한번 해준 다음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6개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까지 해줬으면 이제 늘림이 나오는 자리인데요. 밑에 이렇게 코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이 위치에 2코 늘려뜨기 한 자리가 있고 늘려뜨기 했던 라인 쭉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 바로 오게 됩니다. 2코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의 늘림이 나오기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7개 떠주도록 할게요. 그 옆에 코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의 짧은뜨기 해줬고요. 옆에와 마찬가지로 늘림 한번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세트로 묶어서 늘려뜨기 1번 그리고 짧은뜨기 6번을 총 2번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늘려뜨기 1번, 그 옆에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6번. 이렇게 짧은뜨기 6개까지 해줬으면 이 타원의 중앙 부분으로 코 자리가 오게 되는데요. 세트 한 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늘려뜨기 1번과 짧은뜨기 6번이에요. 짧은뜨기 6번까지 끝냈으면 우리가 떴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늘림 1번, 늘림 1번, 그 사이에 짧은뜨기 7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늘려뜨기 1번, 그리고 다음 늘림이 나오기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7번, 짧은뜨기 7개까지 해줬으면 이 남은 하나, 둘, 셋, 넷, 5코에는 늘려뜨기 1번과 짧은뜨기 4번으로 끝을 내주도록 할게요. 늘려뜨기 1번, 우리가 처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2개만 해줬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 6개와 맞춰주기 위해서 짧은뜨기 4개로 대칭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늘림단 전부 다 떠줬으면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표시해놨던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코에 반을 넣은 상태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이 점점 더 옆으로 퍼지는 모양으로 하게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늘림이 계속 들어가면 옆으로 점점 더 퍼지겠죠? 자, 이제는 늘림단은 이 가방에서는 끝이 났고요. 이 위로 평단을 3단 더 떠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단 다음 9단에서 방금 늘림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 코수가 44코에서 50코가 되었는데요. 평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짧은뜨기 50개가 되겠죠? 10단, 11단, 12단 총 3단 평단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샷을 올려주시고 첫 코부터 짧은뜨기 1개, 그리고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준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50개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 전혀 없고 전체 코수만 맞게 그리고 일정한 손땀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탄탄하게 떠주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이 코와 코 사이가 벌어지면서 비치게 돼요.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편물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적당히 힘을 주면서 일정한 손땀 유지하시면서 평단 3단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까지 해서 10단, 11단, 12단 평단을 쭉 떠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위에 되돌아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한번 둘러줄 건데요. 만약에 좀 더 심플한 스타일이 좋다 하시면 그냥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더 통통하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지막 단 테두리 둘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빼뜨기 했던 요 첫 코 자리예요. 이 첫 코 자리에 다시 마커를 끼워서 표시를 해주시는데, 자, 요 마커는 마지막 코 자리를 표시해주는 마커입니다. 되돌아 짧은뜨기는 방향이 우리가 뜨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코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떠줄 거고, 마지막 코가 요 마커에 꽂아져 있는 우리가 원래 뜨던 첫 코 자리가 돼요. 이 부분 표시해주기 위해서 마커를 다시 걸어줬고요. 기둥샷을 하나 해준 다음 가장 마지막 짧은뜨기 보이실 거예요. 가장 마지막 짧은뜨기 해줬던 그 코에 그대로 바늘을 돌려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던 방식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이 마지막 되돌아 짧은뜨기 단은 우리가 뜨던 단보다 더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오니까요. 손이 조금 아플 수 있어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코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49번째 짧은뜨기 코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은뜨기 한 상태에서 돌려서 이렇게 뒤로 바늘 넣어주시고요.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타이트하게 매듭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 짧은뜨기 코, 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쭉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되돌아 짧은뜨기, 셋, 또 바늘 돌려서 넣어주고 끌고 와서 넷, 다음 코 넣어서 끌고 와서 다섯, 여섯. 자,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 돌아서 마커 있는 부분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떴을 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나오고요. 한 바퀴 쭉 떠서 마커 근처에서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커 전에 한 코 남아 있는데요. 이 한 코에 되돌아 짧은뜨기 해준 다음 마커 걸려있는 코가 마지막 코가 되기 때문에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 우리가 원래 가장 처음에 뜨는 첫 코 자리예요. 빼뜨기 했던 그 자리고요. 바늘 넣어서 마찬가지로 되돌아 짧은뜨기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떠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빼뜨기는 따로 안 하고 남은 꼬리실로 첫 코와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실 약간 남겨서 잘라주고, 이 남은 꼬리실로 이렇게 첫 코 사이에 벌어져 있는 공간을 당기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붓바늘 가져와 주시고 바늘에 끼워서 이 첫 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빼준 다음 코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가방 자체가 탄성이 굉장히 강한 실이기 때문에 세게 당겨서 고정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모양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싶으면 남은 꼬리실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짧기 때문에 저는 반대 방향에서 바늘을 반대로 두고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정리가 끝난 남은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손으로 잘 모양을 매만져 주시고 편물이 틀어진 느낌이 없도록 손으로 당겨서 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곡선이 잘 보이는 가방 바디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남은 실로 스트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요 실, 꼬리실 20cm 정도 이제 꼬리실로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새우뜨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듭 잡아주시고 실 특성상 코가 잘 좀 뭉쳐서 코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실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카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슬 2개 만들어준 다음 첫 번째 만들어준 사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살짝 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 가닥의 실이 있을 거예요. 이 한 가닥의 실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대로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많이 넣으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탄탄하게 조금 빡빡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면 모양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로 살짝 돌리면은 이번에는 실이 한 줄, 두 줄이 보이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두 줄로 생기게 되는데 이 두 줄 전부 다 바늘에 찔러서 걸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또 돌리면 한 줄, 두 줄 똑같이 걸리죠? 이걸 이렇게 편물을 돌려가면서 이 두 줄을 바늘에 걸고 짧은뜨기를 하면서 스트랩을 쭉 길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스트랩 길이는 이제 여러분 취향이나 가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32cm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대로 쭉 떠서 30에서 32cm가 되도록 이 기법 계속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손잡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길이를 쟀을 때 저는 32cm 정도 나왔는데요. 손땀이 조금 널널하신 분들은 실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의 상황을 봐서 30에서 32cm 정도까지 오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남은 실은 요 시작 실과 비슷한 길이 약 20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서 연결할 수 있는 정도의 실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줬고요. 이제 요 남은 실로 손잡이 한 개 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길이의 끈 2개 완성됐으면 가방 몸판을 가져와 주시고 이 몸판에다 끈을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끈을 달기 전에 가방의 중심 먼저 표시해 주도록 할 건데요. 요 바닥과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평평하게 둔 상태로 바닥 부분 틀어짐 없이 몸판까지 쭉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접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가운데 중심이 되는 가운데 코에 마커로 걸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코는 이렇게 내려가 보면 가장 가운데 코는 아니죠. 뜯다 보면은 편물이 살짝씩은 휘어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코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게 돼서 이 바닥 가운데 코 상관없이 이렇게 뒀을 때 직관적으로 가장 가운데에 보이는 중심에다 표시해 주시면 되고 이 코부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24코 세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왼쪽으로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4번째 코 다음 25번째 코에 한 번 더 마커로 표시해 주시면 자연적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안 세준 쪽도 똑같이 24코가 남게 돼요. 24코, 24코 그리고 한 코, 한 코 해서 전체 코수인 50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틀어짐 없이
편물을 잘 정돈해서 봤을 때 가운데 코가 잘 만나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만나고 있죠? 자, 이렇게 꽂아진 마커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손잡이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 거고요. 굵은 돗바늘에 끼워서 연결해 주도록 할 건데, 자, 손잡이는 이렇게 바로 테두리 부분에 달아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 요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준 단 그 밑에 단 하나, 둘, 세 번째 단에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위에다가 연결해 주셔도 되고 더 아래쪽에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요 세 번째 단 요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연결해 주도록 할 거고, 연결하실 때는 요 가운데 마커 보이시죠? 이 한 코 포함해서 6코에서 7코 정도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모양이 어느 정도 간격이 잘 맞춰져요. 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떼서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거나 조금 더 안쪽으로 붙여서 달아주시면 되겠죠? 이 간격은 여러분 취향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되고, 저는 6코에서 7코 정도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위치는 되돌아 짧은뜨기 단을 제외하고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 부분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로 먼저 달아주도록 할 건데, 보시면 이 끝에 마무리해준 부분이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살짝 튀어나온 모양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정돈이 돼야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새우뜨기 보시면 양옆으로 볼록볼록볼록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바늘 넣으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건데, 왼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바늘 넣으면서 이렇게 가방 몸판에 있는 편물도 한 번에 통과해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찔러서 고정해 주고, 이 상태로 손으로 계속 잡으면서 고정해 주셔야 위치가 움직이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닿을 수 있겠죠.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 볼록볼록한 부분 위주로 찔러주시면 조금 더 티가 나지 않게 튼튼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이 다음 왼쪽에 있는 볼록한 부분, 이 부분으로 바늘 찔러주면서 가방 몸판까지 한 번에 통과해서 당겨주세요. 자, 이 소재가 특수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로질러도 크게 편물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푹푹 찔러서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새우뜨기 볼록한 부분으로 바늘 빼주시고 다시 들어가면서 몸판까지 한 번에 통과해 줄게요. 다시 나올 때 새우뜨기 한 부분까지 통과해 주고, 그리고 바늘 찌르면서 한 번 더 고정해 줍니다. 몸판까지 한 번에 통과시키면서 연결을 해줬고요. 끝에 부분도 손으로 잘 만지면서 모양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손잡이가 어느 정도 달려졌으면 한 번 더 고정해 준 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떠주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실을 보내준 다음 정리가 끝난 꼬리실은
사이사이로 통과하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을 잘라주고 앞에서 탄탄하게 고정이 잘 된 게 확인이 되셨으면 대칭되는 위치에 반대쪽 손잡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부러 손잡이를 똑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휘어지게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조금 더 동글동글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반대쪽 꼬리실도 보시면 이렇게 또 이 부분도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이 좀 뾰족하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도 이렇게 볼록볼록한 새우뜨기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반을 찔러서 이 부분과 함께 이렇게 찔러서 연결해 주도록 할 건데 여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치 되돌아 짧은뜨기 단을 제외하고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 들어가는 부분 확인해 주신 다음에 마커를 중심으로 같은 위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한 코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인데요. 약간 일곱 코 살짝 안 되는 6코 정도 이렇게 간격을 띄워놨어요. 이 상태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한번 위치를 이렇게 잡아준 거고요. 자, 이 상태로 한 번 더 가방 전체적으로 밸런스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방 몸판과 끈을 한 번에 찔러서 찌를 때는 여기 새우뜨기 볼록볼록한 부분 위주로 찔러주면 티가 좀 덜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빼서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정이 끝났으면 안쪽에서 꼬리실 숨겨가며 정리해줍니다. 정리가 끝난 꼬리실은 잘라서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대칭에 맞게 손잡이가 잘 달렸으면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반대쪽은 조금 더 간단한 게 이렇게 잘 마커가 맞닿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이 너비는 이 손잡이에 맞게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단만, 이 높이만 잘 봐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되돌아 짧은뜨기 단 제외하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단 걸리게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손잡이 달고 라벨까지 달아주도록 할게요. 반대쪽 손잡이도 위치에 맞게 달아주셨으면 남은 꼬리실 안쪽으로 숨겨가면서 정리해줍니다. 정리가 끝난 실은 마찬가지로 잘라서 정리해주고 마커는 전부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손잡이가 위치에 맞게 잘 달렸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라벨 달아주실 분들은 라벨과 수혜용 실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자수 라벨 검은색과
로미오 실 검은색 준비했는데요. 수혜용 실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로미오나 줄리엣 실 가져오셔서 한 가닥만 잡아서 풀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수혜용 실 있으신 분들은 갖고 계신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수혜용 바늘은 이 라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뾰족한 바늘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바늘기에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 저는 이 라벨 한 번에 달기 위해서 이 두 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 줄 잡아서 매듭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끝부분은 짧게 잘라주고 자, 이제 라벨 달아보도록 할 건데요. 앞면과 뒷면 구분하실 때는 이 앞면 그리고 뒷면 부분은 이렇게 왼쪽에 약간 미세한 빼뜨기 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뒷면 구분해 주시고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운데 또는 이 안쪽에 달아도 예쁘더라고요. 물건을 넣었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이 안쪽 위치에 달아도 충분히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다는 위치는 선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 바깥에다가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수 라벨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 라벨 사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수혜용 실 바늘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라벨 레터링 색상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 실 준비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단추나 혹은 레터링 색상에 맞게 실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타원형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에 붙이면 예쁩니다. 또는 이렇게 하단에 하나만 붙여주시거나 이 가운데 이렇게 달아줘도 귀엽더라고요. 다는 위치는 여러분들 자유니까요.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달아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바느질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이 편물이 그냥 바느질 할 수 있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뜬 편물이고 편물을 보시면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너무 라벨 꿰매실 때 세게 잡아당겨 주시면 이 부분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손에 조금 힘을 빼시고 고정만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을 묶은 상태로 위치를 잡아주셨으면 통과해서 실을 가져와 주시고 원하는 스티치 모양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가장 베이직한 스타일로 이렇게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땀을 끝내고 매듭을 묶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뒷면이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엔 사실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다음 부분 땀 이 부분으로 안쪽에서 실과 바늘을 통과시키면서 보내줍니다. 저희가 돗바늘로 정리하듯이 이 편물 안쪽으로 실과 바늘을 통과시켜서 다음 바느질할 부분으로 옮겨주시면 편해요. 바늘이 뾰족하기 때문에 바느질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편물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적당히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바느질할 부분에 찔러서 살살살살 실을 빼주시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라벨이 우니까요. 적당히
고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당겨주세요. 대칭이 되는 위치에 바늘 찔러서 살살살살 당겨서 고정시켜 주시고, 제가 지금 엄청 살살 당기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죠.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이쪽이 푹 꺼지기 때문에 고정이 될 정도로만 살살 잡아 당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밑에 부분만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서 다음 바느질할 부분으로 보내줍니다. 상태에서 찌를 때 이제 라벨까지 같이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잘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한쪽에서 찔러서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대칭 잘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살살 당겨서 고정시켜 주시고, 이제 여기 한 땀 남았죠?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실과 바늘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 최대한 안 보이게끔 했는데, 이 안쪽 부분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한쪽 하고 실 묶어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묶어서 반대쪽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매듭을 따로따로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도 찔러서 살살살살 당겨준 다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저는 실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실을 조금 더 깊숙하게 통과시키거나 매듭을 나눠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벨까지 예쁜 위치에 달아주셨으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들얀 한볼과 귀여운 자수라벨 사용해서 길쭉한 형태가 포인트인 바스켓백 만들어 봤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난이도에다가 한볼로 이렇게 귀여운 가방 하나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